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감 발언과 테슬라의 급등세로 인해 3대 지수는 전일에 이어 모두 상승세를 유지했고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5,500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3대 지수는 장 초반 파월 의장의 발언과 고용 지표를 주시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는데 이에 파월은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중앙은행 연례 포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해 연준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미 인플레이션은 올해 들어 1월과 3월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 시장을 긴장시켰지만 4월 이후 다시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특히나 연준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5월 들어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시장은 다가오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67% 이상 반영하고 있고 이에 7월 FOMC에선 9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이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강하고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확신에 이르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그는 통화정책 완화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하강하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주인공인 테슬라는 2분기 출하 규모가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웃돈 덕분에 주가는 10% 이상 상승해 231달러로 마감했고 비록 테슬라의 출하량은 1년 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 기대치가 워낙에 낮았던 터라 2분기 출하량이 시장의 눈높이를 크게 넘어서면서 테슬라는 이날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냈죠. 이에 테슬라가 이날 공개한 2분기 출하 대수는 44만 3,956대로 1년 전 46만 6,140대에 비해 4.8% 줄어든 규모지만 시장의 예상치 43만 9천대로 웃돌았고 특히 최근 전망치는 42만 대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였던 터라 44만 대가 넘는 출하 성적은 투자자들을 환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10% 이상 급등하며 단번에 231달러까지 올라왔고 지난 4월 23일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주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한편 테슬라는 한동안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률을 자랑했지만 하이브리드에 밀려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자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2022년 16.8%에 이르렀던 영업 마진율은 올해 1분기엔 5.5%로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와 함께 테슬라의 모델 Y는 이미 출시한 지 5년에 접어들어 구형 모델이 되면서 대부분의 모델 역시 구형이 된 것은 테슬라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이 됐고 지난해 출시한 사이버 트럭은 대당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가 차량이라 당초 기대와 달리 테슬라 수요 확대에 별다른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경쟁사인 중국 비아디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2분기 출하 대수는 42만 6,039대로 테슬라에 밀리긴 했지만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도브시의 댄 아이브스는 다음 달 8일 로보택시 대회 행사를 통해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 낙관했고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로봇과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31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는 프랑스 반독점 규제 기관이 엔비디아를 독점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 밝히며 주가는 122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지난 6월 20일 장중 140달러를 찍은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현재는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엔비디아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하는 국가는 프랑스만은 아니며 엔비디아는 작년 프랑스 조사 직후와 올해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과 영국의 규제기관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 반독점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할 수 있어. 여기에 프랑스의 기소가 실제로 진행될 경우 다른 국가 규제기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엔비디아의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에 프랑스 반독점 규제기관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로서의 독점뿐 아니라 쿠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독점적 지인 함량도 언급하고 있고 이에 엔비디아의 GPU와 100% 호환되는 유일한 시스템인 엔비디아의 쿠다7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는 업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AMD와 인텔에서도 엔비디아 대체 AI 칩을 만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어떤 제품도 엔비디아의 지배적 시장 점유율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AI 업계가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건 역시 하드웨어 성공에 수반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AI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라 적어도 앞으로 3년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이 들며 엔비디아의 펀더멘털 역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작은 장애물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S&P 500은 이날 0.62% 상승하며 상반기처럼 여전히 랠리를 주도하고 있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반기 S&P 500 지수 상승폭의 3분의 2 이상은 엔비디아와 애플,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과 메타, 브로드컴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엔비디아 홀로 거의 3분의 1의 상승폭을 견인했다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상승세가 일부 빅테크에만 몰리고 있어 지난 상반기 S&P 500 지수는 15%나 올랐지만 11개 업종 중 15%보다 좋은 성과를 낸 업종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정보기술 딱 2개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은 하반기 증시는 경제 지표가 약하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술과 관련 없는 부분으로 랠리 확대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생각들며 현재로선 시장폭 확대는 고품질 대형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 S&P 500 기업의 8%는 올해 들어 30% 이상 상승해 이 같은 말은 40개의 주식이 30% 이상 상승해 시장은 제한된 기업의 상승세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더해 S&P 500 기업의 33%는 상반기 10% 이상 상승해 우리는 지금 거의 광범위한 랠리의 한가운데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2위 기업 애플은 이날도 1.6% 상승해 $220까지 올라오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 애플의 5월 중국 데이터를 보면 아이폰 출하량이 개선되고 있어 애플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로 인해 애플은 지난 1년간 $190와 $170 사이의 박스권에서 주가의 흐름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WWDC의 여파로 주가는 신고가를 달성해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애플은 이미 $200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어 시가총액 1위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날 0.56% 상승해 $459로 마감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24일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이후 주가는 주춤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후 반등을 하면서 6월 12일엔 정고점을 돌파하며 그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이날 저점 매수 유입으로 한때 $63,000를 재돌파했지만 마운트 곡스 대규모 물량 출의 악재가 여전히 남아있어 현재도 $61,000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코인베이스의 주가 역시 이날 2% 이상 하락해 $227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나타냈죠.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주가 역시 이날 3% 이상 하락해 $1,320로 마감을 했는데 이어 전기차 제조업체인 폴스타는 1분기 손실이 1년 전 $3,770만 달러에서 2억 7,430만 달러까지 확대된 이후 이날 주가는 1% 이상 하락했고 데이터 스토리지 회사인 퓨어 스토리지는 UBS가 중립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은 4% 이상 하락했는데 이어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바이든과 상원 의원이 제약회사들의 체중 감량, 당뇨병 치료제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청구할 것이라 밝히며 이날 주가는 1% 이상 하락했고 사이버 보안 회사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8%라가 오버웨이트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이날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반면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잠재적인 합병과 관련해 여러 회사와 협상 중이라 밝히며 이날 주가는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